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국회에서는 과거사, 역사 논쟁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죠. 불필요한 논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야당의 공세에 대통령실이 대응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갈수록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함께 볼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송국권 정치평론가,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야당은 오늘 어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파행됐었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당 입장까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들어 최악의 인사 참사, 최악의 구제불능 반국가 인사를 뽑자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꼽힐 것입니다. 어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경악스럽고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는 장면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대한민국 국무위원 자리에 앉히겠다고 하는 것인지 정상적인 국민은 대통령의 발상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야당은 청문회 질의시간 대부분을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추궁하는 것으로 일관했고 막말과 창피주기식 질의, 반복적인 사과와 기승전, 사퇴 요구, 집요한 의사진행 발언 등으로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을 부분 발췌하는 방식으로 반노동, 친일 등 왜곡된 프레임을 후보자에게 덧씌웠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 인사청문회 어땠길래 여야가 또 이렇게 각을 세우고 있는 건지 김문수 후보 발언까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우리가 같은 학년에 나이도 같고 같이 쭉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저도 뇌물죄죠. 그분은 정말 뇌물도 알지도 알겠습니다.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닙니다. 결정은 결정대로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다시 재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입니까? 나라가 다 뺏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그러면 편입된 저의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 일제 치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 이 부분부터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송국권 평론가, 네. 여권 내에서도 조금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좀 생각이 다른 이슈죠 이게? 탄핵 관련해서는 그렇죠. 여러 가지 논란이 여전히 있고 이것이 사실은 뭐 체제 탄핵이었다, 체제를 탄핵한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은 일단 그 김문수 후보자가 이야기한 거 재평가 이야기는 헌재의 심리에 대해서 재평가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헌재에서 예. 그 헌재 심리하기 전에 국회에서 이것이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논란은 상당히 있습니다. 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탄핵이 일어났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전직 의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범죄 혐의나 그러니까 그 법률 위반 혐의나 이런 것들도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그때 당시에 그 전직 대통령이 현직이었을 때 만약에 그것들을 법안으로 발의를 해서 탄핵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서 헌재에 가져갔으면은 헌재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판단을 할 거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상당한 탄핵을 한다는 것이 중대한 이 국정 운영상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면 탄핵 대상이 되잖아요. 헌재에서 그렇게 판단을 할 거라는 건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른 대통령들은.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이 일종의 그 정치적 논란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물론 뭐 특검이 되고 여러 가지 그 혐의들이 드러난 것도 있지만 국회에서 탄핵을 할 때는 검찰의 수사 결과만 가지고 탄핵 발의 안에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지적을 하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어떤 정치력이 작동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김문수 후보자도 지적을 하는 것이고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것은 지금 그 보수 진영 안에서도 그런 논란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뇌물죄 관련 발언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예, 본인도 뇌물죄라는 그 이야기는 해가지고 이것도 박근혜 좀 전 논란이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됐지만 제3자 뇌물죄잖아요. 그 뇌물죄는 제3자 뇌물죄죠. 정유라 씨 말을 삼성 쪽에서 이제 사주기로 했다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건 실질적으로 현금을 어떤 뭐 돈을 직접 뇌물을 받은 건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김문수 그 후보자도 상당히 본인도 그렇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때도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죠. 어떤 도덕성이나 이런 것은 뭐 뇌물을 받거나 이렇게 했을 성격은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본인과 비슷한 성향인데 어떤 뇌물을 받거나 뇌물이 어떤 뭐 뭔지 이런 것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인데 그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때문에 탄핵을 됐다고 하면은 그럼 나도 뇌물을 받은 거랑 마찬가지다. 그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 안 받았다는 이야기죠.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예, 서영주 부대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재평가돼야 된다는 것. 이 발언은 다음 정권이라든가 그 다다음 정권의 어떤 정통성과 또 연결될 수 있는 그 얘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주제거든요. 그렇죠. 보수에서 이 탄핵의 강, 박근혜 정부의 탄핵의 강을 건너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 국민의힘의 이름도 바꾸면서 그리고 국민들 앞에 석고대지한 거는 그건 뭡니까? 거짓의 사과입니까? 반성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부정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보면서 이게 한나라의 국무위원회 청문회라고 볼 수 있을까? 그냥 한 뉴라이트 성향의 극우 유튜버의 한 방송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역사관. 그다음에 이 정치에 대한 평가. 그리고 현 정부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주요한 역할을 하셨죠. 포괄적 뇌물죄를 누가 적용했죠? 당시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김문수 후보자의 말을 따르면 빨간 윤석열 대통령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것도 국민적인 성원에 입어서 보냈는데 그걸 부정하는 지금 후보자를 임명을 했다. 그러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답을 해야 될 차례인 것 같아요. 정말로 박근혜 그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청문회 자리에 보냈고 이 발언을 하게끔 용인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어떤 직무나 어떤 정책 능력을 떠나서 국무위원이라면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한 두세 가지는 당연히 인성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올바른 국가관, 그다음에 역사관, 그다음에 어떤 역사의 인식 플러스 인성. 올바른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검증의 대상이기 때문에 무슨 과거 발언을 가지고 쪼개서 한다. 근데 국무위원 자리, 특히 장관 자리가 쉬운 자리입니까? 막 살면 안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고위공직자의 꿈을 가진 사람은 본인이 차근차근 자기의 인생을 신중하게 삽니다. 싸울 것도 안 싸우고 막말할 것도 안 하고 삼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그런 막말들을 다 던져놓고 이제 와서는 그걸 주담지도 못하겠다고 하는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마음에서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사죄하는 마음에서 보낸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해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역사관 이런 부분들은 너무 디테일해서 누구나 국민들이 평가하겠지만 역사관 얘기는 좀 네, 나중에 하겠지만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실패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한 가지죠. 우리가 중학생들 정도 되면 다 알 수 있는 실질임금과 명목임금 자체를 구분을 못해요. 고용노동부 장관이요. 그러면 그게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노동정책 뭘 물어볼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된 인사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결자해지하시는 마음으로 인사 처리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주 부대변인 의견 들어봤는데 두 가지를 더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임명되기 전에 과거 발언입니다. 이제 윤 대통령을 비판했던 그거 하나 하고요. 또 자질 문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자질 문제 거론해 주셨는데 두 가지 지점에 좀 반박을 좀 해주시죠. 아니 윤 대통령을 비판을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그 일종의 탄핵에 아주 완전히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죠. 반대를 하는 입장이어서 이게 수사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게 마찬가지 이야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역사에 다시 재평가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 재평가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처음 일어난 일이잖아요. 전직 대통령 탄핵이. 그래서 이것을 지금 그때는 탄핵이 일어났지만 지금 당장 이것을 가지고 재단을 완전히 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은 과거에 5.16이나 12.12다 아니면은 5.18
이런 것들도 계속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 본인이 이야기를 한 것이지. 그리고 이 어떤 뭐 지금 어제 청문회를 보면 인사청문회를 보면은 예. 과거 발언만 가지고 전부 다 이야기했죠. 그동안 김문수 후보자가 노동운동을 하면서 살아온 그 궤적들, 김문수 전체를 보는 데는 다 소홀했어요. 제가 그때 김문수 그 후보자가 국회의원일 때 환경노동위원회를 계속했거든요. 환경노동위원회 계속하고 저도 그때 환경노동위원회를 담당을 해서 출입하면서 취재도 많이 했는데 네. 그리고 이 어떤 그 친노동적인 이런 성향들 그리고 본인이 그런 것들을 다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체험을 했고 국회에서도 그때 법안도 많이 입법을 했고 이 직전에도 그 노사정이 있으면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환경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데는 어제 소홀히 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주로 과거 발언 가지고 따지는 바람에 제대로 된 저는 그 청문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과거 발언 중에 이제 어제도 또 똑같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 일제 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어디였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훨씬 더 비판적이거든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이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좀 몰아붙인 측면은 있죠. 그런데 이 일본 국적 이야기는 그때 김형석 독립관장 때도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막 몰아붙였지만 그 부분은 좀 더 보충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김문수 후보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왜냐하면은 예. 그 정답은 있어요. 정답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보통은 그때 우리 국적은 없었다. 우리 예. 국적은 없었는데 나라가 없으니까 국적이 없는 거고 일본이 그 우리들을 그쪽으로 편입시킨 것은 우리들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일본 그 국적이라는 것을. 우리 국적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김문수 후보자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어쨌든 그 직설적으로 나가는 스타일이라서 예. 그 직접 그 발언을 했기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좀 보충 설명을 좀 했으면은 우리가 나라 잃었는데 대한민국 국적은 이미 없어졌고 일본이 강탈을 해갔다, 국적을 강탈을 해갔다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해줬으면 예. 좋았겠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는 우리가 이제 주권을 강탈당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주권을 강탈당했다, 국적을 강탈당했다 여기까지만 했었으면 큰 무리가 없었을 텐데 국적이 일본이다 이 발언까지 가는 바람에 좀 야당의 어떤 비판의 빌미를 좀 줬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것 아니에요. 같아요. 뭐 그 야당의 비판의 빌미가 아니라 그거는 확고한 신념을 보여준 거예요. 발언 태도를 보시면 모르겠습니까? 국적이 일본이면 일본이 아닙니까? 말장난 같은 말 같은 소리를 해서 이러잖아요. 그냥 국적이 일본이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모든 5천만 국민들의 고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 다 국적이 일본이었던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적 자체를 그 본원 자체를 일본으로 만들어버린 발언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과를 하거나 자질이 없기 때문에 저는 후보자로서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인식에 있어서는. 조그마한 기업에서도요. 그 업무 능력에 대해서 면접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인적 테스트, 인성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부적응자인지 아닌지 조직에 잘할 수 있는지 그래야만 말하자면 국민 세금 말하자면 기업에서 월급을 주는 거고 이런 고위공직자는 국민의 세금을 받을 자질이 되는 겁니다. 한 대 있어요. 그런데 국적이 일본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상식이 없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어떤 확정 편향에 빠져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역사를 보더라도 당시 일본에서는요. 일본 국적법을 조선인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적이 일본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1910년도에 있는 그 한일 나중에 이 기본 회박에 보면 1910년 이후의 행위들은 예. 전혀 다 일본과는 모든 것은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규정하고 그게 대한민국 정부의 역대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상식적 사실을 무시한 채 본인의 확증 편향에 빠져서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을 다 일본으로 만드는 듯한 발언을 했다. 저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아닌 것이고 저는 아까 탄핵에 대해서 잠깐 우리 평론가께서 하셨는데 이런 발언은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재평가가 필요하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있어서의 12.12와 5.18도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왔냐. 이미 12.12와 5.18은 평가가 끝난 거 아닙니까? 김문수 후보가 그런 발언도 했어요. 아니 그건 아니지만 평론가께서 얘기하듯이 그거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똑같은 겁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서 헌재가 판단하는 것들은 더 이상 평가의 여지가 아니라 그걸로써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 앞에서 얘기하고 반성하는 것들. 그게 말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그게 하나는
정권을 잡는 입장에서의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재평가가 이루어지죠. 5.18 같은 경우도 몇 번이나 지금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조금 전에 5.18에 어떤 재평가가 이루어집니까? 5.18에 어떤 재평가가 이루어집니까? 5.18에 대해서는 그 전에 그 전두환 노태우 정부 시절에 또는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평가와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의 평가는 다르죠. 서로 어떻게 좀 다릅니다. 그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게 이제 주제가 돼 버리는데 어쨌든 그 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진 것도 재평가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처음 있었기 때문에 재평가를 해야 된다는 주장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제 뭐 장관 후보자가 됐기 때문에 그 검증 차원에서 또 한 번 과거 발언이지만 이제 쟁점이 됐고 김문수 후보의 역사관에 대한 두 분 의견까지 잘 들었고요.